혹시 출산 후에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아기한테 혹시나 안 좋을까봐 약 하나 마음 편히 못 드시는 엄마들 계시죠? 모유 수유 중에 한약 먹어도 될까? 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 오늘 제가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그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산후풍 때문에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기운도 하나 없는데 치료받기를 망설이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요, 정말 아픈데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답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런 딜레마 때문이죠. 우리 아기를 위해서 매운 음식은 물론이고 커피 한 잔, 심지어 꼭 필요한 약까지도 포기하면서 고통을 견디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해요.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무조건 참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사실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 진실입니다. 바로 과학이에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한 보호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내가 먹은 약 성분이 혈관을 타고 모유로 그냥 바로 쭉 전달될 거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혈액, 모유 장벽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필터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약은 대부분 물로 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성이고 약재 성분들의 분자, 그러니까 알갱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모유로 가는 길목은 지방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약 성분들은 구조적으로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 미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연구를 보면요. 엄마가 먹은 한약 성분이 모유에서 발견되는 비율, 이걸 상대적 영화 투여량, RID라고 하는데 이게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아기한테 영향을 줄 걱정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현대과학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산후한약이라는 게 애초에 누구를 위해 또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마음이 훨씬 더 놓이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보감 같은 옛날 책들이 쓰여지던 시절에 지금 같은 분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산후 처방은 산모는 당연히 모유 수유를 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보약은 태생부터 엄마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모유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일본에는요. 모자동복이라는 정말 지혜로운 개념도 있어요. 엄마가 약을 먹고 그 성분이 담긴 모유를 아기에게 먹여서 아기의 밤울음이나 감기 같은 걸 같이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한약을 위험한 물질로 본 게 아니라 엄마와 아기 모두를 위한 치료의 매개체로 본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자, 한약이 왜 안전한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더욱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인 비법, 바로 타이닝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현명한 복용의 첫 번째 원칙은 출산 2주 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생아들은 초기에 황달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기의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한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바로 약물 농도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약을 먹고 2-3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그 후로는 쭉쭉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노려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농도 감소 구간, 바로 세이프 존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 3단계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기에게 수유를 다 마친 직후에. 둘째, 바로 한약을 드세요. 셋째, 그러면 다음 수유 시간이 돌아올 때쯤에는 약 성분이 아기에게 전달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정말 쉽고 안전하죠? 자, 이렇게 안전하게 먹는 법까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포인트가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위험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통 수유 중에 타일렌을 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약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전문가의 처방 아래 복용하는 한약도 똑같은 안전 원리를 따라요. 아기에게 영향이 거의 없는 식품 등급의 순하고 안전한 약재들 위주로 아주 신중하게 처방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구별해야 해요.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GMP 인증을 통과한 나라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출처도 불분명한
농축즙이나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여기에는 수요 중에 피해야 할 성분이 고농축으로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주의할 점도 반면에 있습니다. 특히 산후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갈 수 있는 마왕 같은 성분은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사실 모유수유 자체가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서 그 자체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유 중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회복에 집중하시고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수유가 끝난 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진실입니다. 한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부채면 덜컥 겁부터 나시죠? 아, 약 때문인가? 하고요. 하지만 그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혹시 원더윅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기들이 주기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엄청 칭얼거리는 시기, 일종의 성장통인데요. 정말 공교롭게도 엄마가 몸조리를 위해 한약을 먹는 시기와 아기의 원더윅스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기가 보챌 때는 약부터 의심하기 전에 혹시 열이 나거나 발진이 생기진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현명한 회복을 선택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장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엄마가 스스로를 돌보는 건 절대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기를 잘 돌보기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 공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핵심적인 진실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몸엔 똑똑한 보호장벽이 있다. 둘째, 한약은 원래부터 수유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셋째, 수유 직후에 먹는 타이밍의 기술. 넷째, 전문가의 처방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근거 없는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마세요. 과학과 역사가 증명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엄마의 몸을 먼저 돌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세상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 아닐까요?